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에서 노래는 그 애니메이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노래는 작품의 인기와 함께 높은 인지도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높은 노래의 퀄리티와 비교되는 낮은 퀄리티의 작품성 때문에 노래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는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애니메이션 노래가 너무 성공해서 애니메이션이 역으로 덕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수는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대중들이 자주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관련 곡이 밀리언셀러가 되는 경우는 더욱 많이 없습니다. 일본의 음악 역사상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곡의 수는 296곡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은 것이지 100만 장 팔린 음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싱글 총합 100만 장 이상 팔린 애니메이션 노래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시작은 일본 경제 최정상기를 대표하는 곡이자 현재까지도 꾸준히 높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마루코는 9살의 오프닝 춤추는 폰코포링입니다. 마루코는 9살이 일본에서 국민 애니메이션 취급을 받기도 하고 당시가 버블 경제가 한창이던 시절인 것도 합쳐져서 본 작품의 오프닝인 춤추는 폰코포링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일본에서 추억의 애니메이션 관련 음악을 음악 프로그램에서 내보낼 때 거의 반드시 나오는 곡 중에 한 곡이 되었습니다. 마루코는 9살은 7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일본을 보고 싶으시면 사자의 상과 함께 보기 좋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주제곡 혹은 관련 곡으로 고를 때 선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통칭 OST로 곡을 그 작품에 맞추어서 작사, 작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애니메이션의 주제와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보통 그 작품의 성우 혹은 애니메이션 관련 가수를 고용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타이업입니다. 타이업은 곡의 홍보를 위해 다른 매체와 결합해서 광고를 하는 홍보법입니다. 곡이 작품의 분위기에 맞추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작품과의 괴리감 등의 이유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 방식이기는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인지도를 올리는 데에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니메이션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사를 지닌 경우가 많아 많은 비판이 많았으나 현재에 와서는 애니메이션이 제작되는 과정에서 협업을 하거나 그 작품에 맞춰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기에 과거만큼 비판은 없습니다. 타이업을 활용해서 음악 홍보를 한 것은 맞으나 곡의 가수가 단 한 번도 애니메이션 노래라고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한 적이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려 200만 장이 넘는 판매량을 달성하면서 애니메이션 관련 음악 중에 가장 많이 팔렸으며 아마 절대로 깨지지 못할 기록을 얻었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사랑스러움과 안타까움과 믿음직함과로 스트리트 파이터 극장판의 주제곡입니다. 주제곡이지만 엔딩에 활용되지 않고 작품 최종 결전인 유와 켄의 싸움에서 흘러나온 곡입니다. 곡을 부른 사람은 현재는 가수보다 배우로 더 잘 알려진 시노하라 료코입니다만 이 곡은 가수의 인지도보다는 작곡가이자 작사가인 코무로 테치야의 인지도를 받아 성공한 곡입니다. 상당히 과거에 발매된 곡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 아니기도 해서 격투 게임을 원작으로 둔 스트리트 파이터 극장판의 분위기랑은 전혀 맞지 않게 이 노래의 가사는 애절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럼에도 멜로디가 잠잠하고 좋기 때문에 극중 장면과 보면 그렇게 위화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곡은 애니메이션과 영화 타이업 역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낸 노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타이업 홍보법을 사용해서 큰 성공을 이룬 작품은 지옥 선생 누베입니다. 지옥 선생 누베는 1996년에 방영된 작품으로 오컬트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의 스토리는 악령을 퇴치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엔딩으로 사용된 곡은 비즈의 보이지 않는 힘, 인비저블 원입니다. 비즈의 첫 애니메이션 타이업 곡인 보이지 않는 힘은 전에 설명한 사랑스러움과 안타까움과 믿음직함과처럼 애니메이션과 타이업 되기 전에 가사가 완성되어서 가사가 지옥 선생 누베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비즈의 보컬인 이나바 코시는 작품의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비즈의 첫 애니메이션 타이업이었기 때문인지 애니메이션 방영에 맞추어서 타이업용 한정 재킷도 발매했습니다. 위의 두 경우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작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가사를 지녔다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관련이 없는 가사가 탄생한 작품입니다. 바람의 검심, 메이지 검객 낭만기의 일기 오프닝으로 타이업된 곡인 죽은 깨는 주디 앤 메리의 곡입니다. 바람의 검심은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작품인데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은 죽은 깨를 걱정하는 순정 만화 분위기의 곡이 되었습니다. 다른 타이업으로 나온 곡들의 경우 그나마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이 작품의 경우 괴리감이 너무 심해 아직까지 애니메이션 팬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타이업 곡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원작가가 미리 작곡가랑 작사가한테 작품의 분위기를 알려줘서 괴리감을 지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는 매니저가 해당 가수들한테 애니메이션과 타이업이 될 것이라고 말은 했으나 어떤 작품인지는 알려주지 않아 가수들은 캔디캔디와 같은 작품인 줄 알고 순정 만화 분위기로 만들어서라고 합니다. 가수들은 몰랐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곡의 프로듀서인 사쿠마 마사이데가 대놓고 곡 홍보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기 위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곡은 큰 성공을 이루었으며 긍정적인 효과든 부정적인 효과든 애니메이션 업계의 타이업이라는 요소를 정착시킨 작품 중 하나입니다. SF와 연애물을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DNA,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그 녀석의 그 녀석 이 다음 작품입니다. 현재의 하렘물과 비슷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작품이며 여자 공포증이 있는 주인공 모모나리 준타는 유전자에 있는 어떤 성질 때문에 여성을 끌어당기는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유전자 때문에 미래의 인구수 조절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그가 플레이보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에서 온 아오이 카린과 모모나리 준타가 만나면서 시작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994년에 방영된 작품입니다. 작품의 엔딩인 싱글 배드가 100만 장으로 돌파한 작품이며 가수는 샤랑큐입니다. 그냥 들으면 모를 이 가수는 층쿠가 보컬로 있는 밴드입니다. 층쿠는 하루프로의 프로듀서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이 닌텐도 게임인 리듬 세상 시리즈를 제작하였으며 수록곡 또한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작의 오프닝인 블러리 아이 또한 밀리언은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라르크 앙시엘의 대표곡 중에 하나로 유명한 곡입니다. 무려 3곡이 밀리언 달성에 성공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농구하면 떠올릴 수 있는 작품인 슬램덩크입니다. 밀리언 달성한 3곡 전부 엔딩으로 각각 1기 엔딩, 2기 엔딩 그리고 4기 엔딩입니다. 3곡 모두 타이업 곡이기에 곡의 분위기랑 작품의 분위기가 잘 맞지는 않으나 그나마 작품이 청춘물이기 때문에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슬램덩크에서 활용된 곡이 다 명곡으로 평가받는 곡들이기에 원작 만화보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던 애니메이션의 인기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1기 엔딩은 오구로 마키가 부른 당신만 바라보고 있어입니다. 곡이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 여성이 남성한테 맞추다가 자신다움을 잃어버린다는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이 농구 만화와 타이업했음에도 1절에 축구라는 단어가 있어 2절과 적절하게 섞는 방법을 택할 정도로 애니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기 엔딩은 그 유명한 완드의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곡은 2019년에 이루어진 소니 뮤직 애니메이션 캠페인에서 90년대 부분에서 들어갔습니다. 4기 엔딩은 자드의 마이 프렌즈입니다. 자드의 첫 애니메이션 타이업 곡이며 자드의 경우 애니메이션 타이업 곡임에도 괴리감이 적은 경우가 많기에 그리 큰 괴리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후 완드랑 자드는 드래곤볼 GT과도 타이업을 하였으며 자드는 사망하기 전까지 명탐정 코난을 포함한 많은 애니메이션과 타이업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수도 애니메이션도 윈윈할 수 있는 타이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나 그렇다고 애니메이션만을 위해 곡을 만드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소개한 마루코는 9살의 곡 또한 마루코를 위해서 만든 곡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곡 자체가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그냥 들었을 때는 애니메이션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 오히려 타이업 곡으로 오해를 받는 곡입니다.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일기 오프닝인 양보할 수 없는 소원은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마법기사 레이어스 곡 중에서도 독보적인 인기를 얻은 곡입니다. 작품과 별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레이어스 관련 곡에는 주인공들의 이름인 빛, 바다, 바람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며 이건 제작진의 부탁이었다고 합니다. 클램프의 작품으로 처음부터 적지 않은 인기를 가지고 있던 레이어스는
높은 퀄리티의 곡과 특이한 설정, 그리고 나쁘지 않은 애니 퀄리티, 세 박자가 맞아 클램프 작품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힘들다는 선입견을 부수면서 대박을 쳤습니다. 성우가 가수로 활동하면서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을 담당하는 것이 흔한 일본이지만 그럼에도 큰 인기를 얻어도 애니메이션 팬덤에 한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와 겹쳐서 애니메이션도 초대박을 치고 곡도 초대박을 친 경우가 있습니다. 폴리곤 쇼크로 현재의 위치까지 올라온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이 그 주인공입니다. 포켓몬스터의 첫 곡인 노려라 포켓몬 마스터는 주인공 한지우의 성우인 마츠모토 리카가 부른 곡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체 곡인 모험의 시작을 사용해서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국에서 모험의 시작이 가지고 있는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했을 때 노려라 포켓몬 마스터가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90년대를 대표하는 포켓몬스터의 곡이기도 하고 성우가 부른 애니 노래 중에 유일하게 100만을 찍은 곡이기도 해서 여전히 큰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포켓몬스터, 썬앤문이랑 너로 정했다의 오프닝으로도 재활용되었습니다. 애니와 타이업한 경우도, 애니를 위해 곡을 만든 경우도 보통 애니메이션의 방영 시기에 맞추어서 곡이 나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애니메이션과 전혀 관련이 없지만 특별한 상황이 겹쳐져서 곡이 애니메이션에 삽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짱구는 못 말려의 특별편에서는 엔딩으로 사잔 올스타즈의 당신만으로 서머 하트브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곡은 1995년에 발매된 것보다 늦은 시기인 1997년 크리스마스쯤에 방영된 짱구는 못 말려의 특별편에 삽입되었습니다. 사실 이 곡은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당시 방영된 개츠쿠 드라마와 타이업된 곡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나온 곡을 엔딩으로 가장 잘 사용한 작품은 리라이프입니다. 20대 후반의 주인공이 10대 후반으로 어려지는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그 당시, 즉 90년대에서 00년대에 인기가 많았던 많은 곡들을 엔딩으로 활용했습니다. 당시 활용된 곡 중에 100만을 넘긴 곡들은 3화 엔딩으로 사용된 블랙 비스킷의 타이밍, 4화 엔딩으로 사용된 나르크 앙시엘의 허니, 5화 엔딩으로 사용된 퍼피의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길, 11화 엔딩으로 사용된 케미스트리의 피스 오브 어드림, 그리고 16화 엔딩으로 사용된 쿠보타 토시노부의 라라라 러브송이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곡이 애니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다음화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곡들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다양한 곡들이 발매되고 있지만 일본의 음반 시장이 쇠락했기 때문에 100만이 달성되는 곡들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100만을 달성했던 가수들조차 더 이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 10년간 100만을 달성한 그룹은 AKB48, EXILE, 노기자카 46, 케야키자카 46, 식스톤스, 스노우맨, 그리고 아라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7팀 전부 일본 아이돌인 것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가수들이 간단히 100만을 넘기기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애니메이션 업계 또한 마찬가지여서 아마 대중한테 큰 인기를 얻어도 100만을 쉽게 달성하는 곡들이 나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좋은 곡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만 아시고 계신 대중들한테 인기가 많은 다양한 애니메이션 곡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